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아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매기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냐면 아니, 안 바빠요. 저는 알잖아요. 개인 스케줄이 어떤지. 근데 진짜 극악의 스케줄을 뚫고 시들무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는 절에 가서 돌비님에 대한 사랑을 기원하고요. 이제 오후에는 성당, 저녁에는 교회 이렇게 가서 좀 기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바쁘죠. 각각 종교마다 저희 또 그럼요. 달나무가 다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죠? 보니까 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그 머리가 없어서 슬픈 뻐꺼 형 있지 않습니까? 오, 예. 예, 그 형님이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동차 영업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형님 회사 직원분의 얘기입니다. 그 형님보다 한참 동생인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그쯤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 똘비라는 한 남성이 있었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반입니다. 군대를 막 다녀온 상황이었어요. 예. 똘비 같은 경우가 대학생이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안 있으면은 대학도 졸업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시기예요. 그런데 똘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생활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안 계신 상황이었고요. 그때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조금 말썽이 많으신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뵙기도 너무 힘들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가정에서 커왔는데 어찌됐건 똘비는 그 상황에서도 잘 공부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고 군대 갔다 와서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똘비가 나름대로. 그런데 똘비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 보니까 야, 이거 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복학생이 되면은 같은 뭐 학번이었던 동기들은 아직 전역 안 한 애도 있고 전역을 한 친구도 있고 그런데 또 학과에서 후배들은 좀 나이 든 사람 취급을 하고 뭔가 조금 생활하기 애매하다. 그냥 내 공부나 좀 해야겠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딘가에 좀 정붙이고 좀 얘기도 하고 놀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술 한잔 하자, 뭐 또 하자 이러면서 나름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항상 똘비 옆에서 똘비를 지켜준 친구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늘 사회에 있었고 그 친구를 뭐 부르기 편하게 준영이라고 해볼게요. 준영이라는 베스트 프렌드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학과는 달랐고. 그래서 준영이가 항상 똘비야 뭐해? 점심이나 먹자. 똘비야 저녁에 술 한잔 할까? 당구 칠까? PC방 갈까? 우리 집 놀러 올래? 이러면서 준영이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도 같은 데 다녔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그나마 준영이 때문에 학교 생활이 그렇게 외롭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영이가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준영이 부모님하고도 친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준영이 부모님이 상당히 많은 금전적 도움도 주셨었고 그 다음에 정도 많이 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똘비가 제가 말씀드린 그 시기까지 쭉 삐뚤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공부만큼이나 한 가지 간절한 게 있었대요. 똘비가.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준영이한테 부탁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준영이네 학과는 여자인 학우들이 참 많은 학과였어요. 똘비 학과는 공대였습니다. 공대는 뭐 봄에도 꽃이 안 핀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그런 학과니까 준영이한테 야 준영아 나 진짜 여자친구 한번 사귀고 싶은데 여자 좀 소개 좀 해주라. 니네 학과 이쁜 애들 많지 않냐 얘기를 하니까 준영이가 그래? 내가 그러면은 한번 좀 알아볼게 하면서 준영이가 뭐 조금 알아보고 다니더래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제가 바라본 돌비님의 한 1000분의 1 정도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치고는 정말 잘생긴 거죠. 동네꾸마 형님 닮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완전 천상계고요,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여자친구는 잘 안 생기더래요. 물론 여자한테 몇 번 뒤인 적도 있었고. 근데 준영이가 내가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야 똘비야 하면서 전화가 오더래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시간을 좀 내줘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소개팅 내가 잡았다. 아 진짜? 너랑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 그랬더니 자기도 좀 이렇게 묻고 다니다 보니까 한 달이 건너서 자기도 소개를 받았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야 참 멀리도 알아본다. 그래 한번 소개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 식사 자리로 소개팅을 했대요. 옷도 그냥 쫙 빼가지고 막 팬티부터 양말까지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진짜 멋지게 하고 나갔대요. 딱 나가가지고 인사하고 보니까 여성분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뻤대요. 마음에 쏙 들었대요. 그냥 보자마자. 와 되게 이쁘시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본인보다 2살 어렸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이쁘십니다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를 끝내고 그 자리에 준영이하고 그 여자를 소개해준 한 달이 건너게 해준 여성분도 나오셨는데 이 둘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빠지고 똘비하고 그 여성분하고 둘이서 술도 한잔하고 놀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대요. 그리고 마음도 잘 맞았고 그래서 진짜 이러긴 힘든 건데 만난 첫날 사귀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1일이 된 거예요 둘이. 예.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뭐 100일이 돼가지고 서로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준영이가 소개도 해줬고 그리고 준영이가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준영이랑 많이 어울리고 처음에 만났었으니까 여자친구도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데 준영이가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준영아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요즘 뭐 학교 생활도 힘들고 어머니 아버지도 간섭도 심하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나 오늘 술 한잔 먹고 싶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또 어떡해요. 나와라 술 한잔 먹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준영이랑 둘이서 소주 한잔 걸쳤대요. 참고로 준영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삽니다.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준영이는 뭐 본인도 쓸 일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 카드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의 다 사요. 밥부터 시작해서. 만나서 처음에는 고기에다 소주 한잔 먹고 뭐 놀다가 준영이가 그러지 말고 우리 분위기 있는 데 가가지고 한 잔 더 하자. 그래서 그래 좋다. 어디 갈까? 그랬더니 바를 데려가더래요. 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바가 아니고 비즈니스 바 있지 않습니까? 룸으로 쫙 나눠진 곳. 되게 규모가 큰 곳이었대요. 거기를 딱 데리고 가더래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준영이랑 같이 한 3-4번 와본 곳이었어요. 똘비가. 몇 번 와봤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둘이서 양주 한 병 시켜놓고 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런 곳은 우리가 뭐 룸사롱이나 단란주점하고 다르게 진짜로 말동무 해주시는 이렇게 바텐더 여성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저도 제가 가본 건 아니라 들어서 그런 건데 어찌됐건 들어와가지고 술 한잔 서로 따라주고 같이 말동무 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데 이날은 준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더래요. 그러면서 웨이터 하면서 부르더래요. 거기 웨이터가 있었대요. 네. 웨이터가 막 오더래요. 그러니까 준영이가 뭐 말도 없이 웨이터 이 포켓 주머니 있잖아요. 가슴팍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명함이 좀 있었대요. 예. 마치 나이트클럽처럼. 명함을 한 장 싹 빼더래요. 그러더니 지 혓바닥으로 명함을 싹 닦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머물러 있는 방 창문 그 문 유리에다가 딱 붙이더래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고개를 꿈벅하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준영이가 다시 문을 닫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준영아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기분이 더럽다고 했잖아. 오늘은 제대로 한번 질펀하게 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임마. 그랬더니 준영이가 딱 다시 본인 자리 소파에 딱 앉더니 아유 좋다 하면서 옆에 앉으신 바텐더 여성분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더래요. 뭔가 터치를 하더래요. 근데 되게 조금 노골적으로 하더래요. 터치를. 야 너 임마 여기서 왜 그래? 그랬더니 준영이가
앞에다가 명함 붙였잖아. 야, 너 저게 뭔 뜻인지 몰라? 글도래요. 그래서 나 모르지 마. 저게 뭔 뜻인데? 그랬더니 이 방은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명함 붙여놓은 거 아니야. 야, 너는 나랑 이렇게 다녔으면 하긴 내가 뭐 한 번도 그런 걸 보여준 적은 없네. 그러면서 애가 조금 그 자리에서 되게 잘 놀더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분위기라는 게 조금 무르익어서 똘비도 좀 꽁냥꽁냥 놀고 있었대요. 그러면 안 됐지만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이상하게 논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꽁냥꽁냥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놀다 말고 쳐다보니까 엄매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 서 있더래요. 똘비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야 여기 뭐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썩을 놈의 색, 뭐 나쁜 놈의 색 막 욕을 퍼붓더니 돌아서서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황급하게 나가가지고 잡았대요.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잡으니까 여자친구가 그럼 내 눈깔은 뭐 혜태 호구냐고 내가 본 건 뭐냐. 그러니까 막 똘비가 그 우리 드라마에 한 장면 있잖아요.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너 같은 쓰레기 새끼는 내가 끝이라고 하면서 탁 손 뿌리치고 가버리더래요. 이거 어떡해요. 뭐 쫓아가자니 이미 택시 타고 갔고 다시 올라왔대요. 그래서 야 준영아 이게 뭔 일이냐.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여기를. 그러니까 준영이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몰라. 뭐 나한텐 연락 온 거 없고 너 미행했나 보지. 나도 모르겠다. 오늘은 야 나 몰라. 너까지 신경 못 쓰겠어. 나 놀란다고 막 놀더래요. 이 자식이 너무 밉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준영아 일단은 내가 상황이 좀 이러니까 미안해. 나 먼저 나갈게 하고 막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하는데 여자친구가 안 받죠. 그래서 진짜 늦은 시간까지 전화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똘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원룸에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진짜 나 그렇게 이상한 짓은 안 했지만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데 삑삑삑삑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지? 하고 봤더니 삐리릭 하면서 문 열리고 여자친구가 들어오더랍니다. 자기야 진짜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 좀 하자. 준영이가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눈은 뜨고 있는데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가만히 있는 거 정말 무섭더래요. 자기야 진짜로 오해하지 마. 아니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인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데 근처도 안 갈게. 미안해 막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핸드백에서 뭘 푸석푸석 거리더니 싹 하고 뭘 빼더래요. 보니까는 우리 과일 깎을 때 쓰는 작은 과도 있죠. 진짜 작은 사이즈. 그걸 딱 빼더래요. 똘비가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거를 본인 팔 쪽에다 갖다 대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러면서 나 그냥 죽어버릴란다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성질 나가지고. 그러니까 똘비가 막 말렸대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지? 나만 죽으면 아쉽지? 글더래요. 그러면서 애가 눈이 그냥 희번덕해지더니 막 달라들대요. 똘비한테. 똘비가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황당했고 너무 무서웠대요. 유부남들은 아실 겁니다. 여자라는 생명체가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예. 유부남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막 달라드는데 그것도 양쪽 팔목을 잡았으니까. 손에 얘가 칼은 쥐고 있고. 와, 막 진짜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해요. 이 상황을 끝내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팔목을 비틀었대요. 그러니까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여자친구가 철퍼덕 주저앉아갖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무릎을 꿇고 좀 안아주면서 진짜 내가 미안하다고. 네가 그렇게까지 실망한지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하면서 막 안아주니까 여자친구도 같이 포옹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또닥이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얘랑은 더 이상 못 만나겠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렇게 칼까지 들고 올 정도면 얘 정상은 아니다. 막 또닥이는데 여자친구가 고개를 싹 옆으로 돌리더래요. 가만히 아는 상태에서 얘가 뭐하지? 그랬는데 우리 뭐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타이슨이 경기를 하다가 귀를 물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고개를 싹 돌리더니 이빨로 귀를 물더래요. 귀가 정말 아프답니다. 귀가 딱 물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팔꿈치로 빵 밀면서 밀쳤대요. 그 여자친구가 퍽 나가 떨어지고 귀에선 피가 철철철철 나더랍니다. 다행히 뭐 이렇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건 없었대요.
미쳤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친구가. 죽어! 그러면서 막 달라들더래요, 맨손으로. 그래갖고 막 우당탕탕 싸움을 하니까는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분들 오시고 해서 어찌됐건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연인 간의 싸움이고, 그리고 여자친구는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친구야. 그러니까는. 야, 뭐 어때서 그래? 그냥 뭐 여자가 세상에 한둘도 아니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냥 여자는 됐고 나 취업 준비나 좀 할란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친구야. 내 제일 친한 친구야. 잘 생각했다. 그러면서 엄청 본인을 막 용기를 북돋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여자는 뭔 여자냐 진짜. 와, 어떻게 만나는 여자마다 그냥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니까는 친구가 야. 여자는 나중에 네가 좋은 직장 잡고 살다 보면은 다 짝을 만나게 돼 있는 거야. 왜 여자친구에 그렇게 연연을 해? 그러면서 너 그러지 말고 너 마음도 싱숭생숭하니 좀 글지. 그래가지고 그치. 그러니까는 나랑 같이 여행이나 갔다 오자. 글도려 친구가. 여행? 아, 그래. 안 그래도 참 그랬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는 있어보자. 너 곧 있으면 방학이지? 글도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래, 나도 이제 방학이니까 어차피 너 기말고사 끝나는 날짜랑 맞추면 되니까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보는 마지막 주가 이제 돼가지고 야, 친구야, 뭐 여행은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A4 용지를 쓱 내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A4 용지를 싹 보니까 방콕 가는 거더래요. 방콕? 해외로 가자고? 그러니까 너 여권 있잖아. 나랑 같이 일본도 나갔다고 했었잖아. 여권이야 있지. 갑자기 해외여행?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야, 그런데 있어봐, 나 경비가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는 야, 내가 언제 뭐 너한테 돈 쓰라고 했냐? 야, 우리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 너 쓸 돈까지 다 용돈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얼떨결에 친구랑 방콕을 가게 됐습니다. 태국을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신나고 룰루랄라 하고 태국에 도착을 했더니 이제 꽤나 뭐 좋은 차였대요. 꽤나 좋은 차에 누군가가 픽업을 나와가지고 그거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해서 즐겁게 호텔에다가 짐 풀고 관광하고 저녁 먹고 다시 호텔 들어오고 한 2박을 그렇게 놀았대요. 2박 즐겁게 놀고 며칠 안 있으면 귀국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도 술도 한잔 먹었고 아이고 이제 자자 하니까는 친구가 나 그러면 먼저 씻을게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자야겠다 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본인은 먼저 씻었었거든요. 아, 잠깐만. 야, 땡기네. 로션이라도 좀 바를까? 하다가 내 거 로션이 어디 갔지? 하다가 친구 거 로션이 있을 거야 하면서 친구 가방을 이제 뒤진 거예요. 워낙 친하니까 캐리어를 이렇게 좀 뒤지는데 이건 뭐지? 싶더래요. 네. 캐리어에서 되게 특이한 게 나오더래요. 치마, 스타킹, 머리띠. 이게 이 자식 캐리어에 들어있더래요. 뭐야?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야! 불렀대요. 그러니까는 샤워하다가 왜? 그러니까는 야, 니 거 캐리어 이건 뭐냐? 그러니까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치마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는 야, 여기서 여자 꼬시면 선물은 하나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여자를 꼬셔? 아이씨, 몰라. 아무튼 뭐 알았다 하고 넣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여자를 꼬실 거면은 뭐 여기 클럽을 가든지 아니면 번화가 술집을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정에 그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특이한 새끼 하고 누워가지고 쿨쿨 자는데 갑자기 친구가 깨우더래요. 되게 이제 자다 말고 야 해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야, 잠깐만 나갔다 오자. 글더래요. 자다 말고. 그래서 야, 나 자다 말고 어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아침에 일출이랑 진짜 끝내주는 데가 있다고 지금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글더래요. 일정에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야, 일단은 옷 좀 주워 입어. 내가 까먹었다. 야.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옷을 막 주워 입었대요. 내려가니까 차가 대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차를 탔대요. 차를 타고 한참 갔대요. 한참 어디론가 막 가는데 곧 있으면은 동이 틀 시간인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해돋이를 보려면 바다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 쪽은 아닌 것 같고,
어디 도심 어디를 뺑뺑뺑뺑 돌면서 막 어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어디 가는 거야 물어보니까 아야 좀 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자기는 새끼야 그러니까는 좀 눈 붙이고 있어. 좀 있으면 진짜 경치 끝내준 데 있다고 하니까 계속 굴더래요 이 자식이. 근데 이놈이 표정이랑 이런 게 되게 신나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뭐 좋은 일 있냐? 그러니까는 야 해외여행 왔으니까 좋지 뭐 안 잘라면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잠도 좀 깨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큰 건물 앞으로 차가 들어가고 쓰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 로비 쪽에 가서 차가 쓴 게 아니고 건물 옆쪽 차 뒤쪽으로 가가지고 차가 쓰더래요. 야 여긴 뭐야? 그러니까는 내려봐. 그래서 내렸대요. 그냥 얼떨결에 내렸더니 한 남성분 한 6명 정도가 나오시더래요. 쭉 나오더니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두리번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태국어로 막 뭔 얘기를 하더래요. 야 친구야 너 이 말 알아들어? 아니 뭐 알아들을 이유가 있나 우리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딘데 인마? 그러니까는 있어 봐 빙구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이씨 뭔데? 그러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얘네 중에 한 명이 오더니 영어로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친구가 앞장서서 걷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걸었대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대요.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대요. 건물이 꽤나 컸고 마주친 사람은 없었대요. 복도를 걷고 막 해가지고 어느 방 하나에 딱 넣더랍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병원 침대였대요. 그리고 옆에 링거 이렇게 우리 맞을 때 봉 같은 거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그거 있었고 야 이게 뭔데?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진짜 좋을 거야. 그러면서 돌아서서 나가더래요 친구가. 진짜 뭐 이게 뭔 말인가 싶었대요 진짜로. 이제 뭐 하는 짓인가? 야 하면 따라 나가니까는 그 남성분들이 잡더래요. 못 나가게 제지를 하더랍니다 본인을. 그래서 야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대답도 없고 뭐 인기척도 없더래요. 거기 붙잡혔대요. 침대에 털썩 앉아 있었대요. 그냥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몸 안에 있는 뭔가를 빼고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이 친구놈하고 뭐 1, 2년 봐온 것도 아니고 억한신병 있을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뭔가 진짜 이해가 안 갔대요. 그리고 나서 남성분들이 다 나가고 문이 닫히고 있는데 문 열어봤더니 당연히 잠겨 있었고 그냥 거기서 멍하니 앉아있었대요. 핸드폰에 뭐 아무것도 없었대요. 진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한 4명 정도가 또 들어오더래요.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었대요.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외국인인지 진짜 한국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 외형이었대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동의서 받으러 왔다고.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는 쫙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총 3개의 서류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그 나라 현지 언어, 하나는 영어, 하나는 한국어였대요. 일종의 계약서 같은 뭔가 동의서 같은 뭔가를 내밀더랍니다. 영어 제끼고 뭐 이 나라 말 제끼고 한국어로 써있는 걸 봐서 읽었대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전환에 관한 동의서였대요. 뭐 장난 쌈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이게. 친구 불러주라고. 나 나간다고 친구고 치리고. 그러니까는 서명하시라고. 장난하냐고. 내가 동의를 안 하는데 뭔 서명을 하냐고. 그러니까는 그럼 서명 안 하셔도 된다고.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진짜 이거 뭐 아무 생각이 머릿속에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밖으로 막 나가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잡고 있고 문 바깥쪽까지 몸을 반쯤 걸쳐서 보니까 바깥에도 한 6명이 더 있더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 10명 정도가 자기 한 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인생 조졌다. 이거 잘못됐다. 붙잡혀가지고 앉았는데 때리고 이런 건 없었대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한테 이거 뭐냐고. 난 진짜 동의 못 한다고. 내가 이런 걸 언제 한다고 했냐고. 그리고 이런 수술이 뭐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거야 우리가 알 바는 아니다고.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그냥 뭐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소송을 거시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건 나중 일이고 이미 수술을 한 다음에 난 진짜 동의 못 하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당신들 이거 진짜 이거 큰 범죄라고 막 그러니까는 됐고 그러면은 뭐 상관없으니까요 하면서 다시 서류를 싹 걷어 가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서류의 서명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절차상의 한 부분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고 한국말 하시는 분이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다른 남성분 2분하고 또 그 여성분 1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팔에다 링거를 놓더랍니다. 그런데 거절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은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막 이렇게 코 가려가지고 기절시키는 거. 그런데 그게 이게 막 된다고 사람이 갑자기 픽 기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걸 꾹 누르고 맞게 하면은 사람이 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걸 준비해서 들어온 게 보이더래요. 그 쟁반 같은 거에. 그리고 거절을 하면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본능적인 느낌도 분명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링거를 놓길래 일단은 맞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분위기가. 가만히 이 사람들이 나가고 머리를 막 굴렸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창문 자체가 없는 방이었대요. 그냥 이 방 자체가. 일단 뽑았대요. 링거를. 왜냐면 이 링거에 무슨 약이 더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본인이 본인 손으로 링거를 뽑고 한 손으로 지혈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 문이 다시 열릴 때 그 타이밍 한 번밖에 나한테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링거를 이렇게 걸어놓는 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밑창을 돌려가지고 뺐대요. 그 바퀴 쪽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무기라고 쓸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근데 뽑고 보니까 너무 길어서 본인이 한쪽 발로 밟아놓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끊었대요. 또 길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끊고 나니까 끄트리가 생각보다 뾰족하더랍니다. 그래서 문만 열려봐라. 그리고 가만히 침대에 걸터 앉아서 기다렸대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나 모르는데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꽤나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 바깥에서 철커덩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 여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문 바로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손잡이가 돌아가고 살짝 열리는 그 타이밍에 그냥 본인이 먼저 잡고 문을 열고 그 꼬챙이를 막 쑤시면서 나갔대요. 이게 뭐 칼처럼 뾰족한 건 아니어서 푹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명이 그걸 탁 맞는데 그 높이가 하필이면 턱 쪽이었대요. 그래서 한 명 턱에 맞고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똘비도 살려고 온 힘을 다했대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거기서 막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패고 막 그러는데 바깥에 사람이 생각보다 5명 정도 서 있었대요. 예.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당황을 해가지고 좀 밀리다가 결국은 5명한테 제압을 당했어요. 똘비가. 제압을 당해서 근다고 또 이 사람들이 참 신기했던 게 제압을 할 때 패지도 않더래요. 진짜 올곧게 제압을 해서 다시 방에다 가두더랍니다. 와, 난 이제 끝났다.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갔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암울하더래요. 네. 이러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곧 있으면 떨어져 나갈 동생 있지 않습니까? 밑에. 와, 진짜 현실이 아닌 것 같더래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냐. 진짜 이 친구놈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일까. 아, 미치겠다. 이러고 있는데 와장창창 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문고리를 막 잡고 막 문 두들겼대요. 사람 살려 하면서 막 두들겼대요. 그러니까는 막 와장창창 소리 나고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되게 낯익은 언어로 고함을 지르고 있더래요. 뭔 새끼들아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사람 살려요 하면서 막 문을 두들겼대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문을 뭘로 쾅쾅 치더래요. 그러니까 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대요. 바깥에서 이 문 손잡이를 부신 것 같더래요.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그냥 어떤 아저씨들이더래요. 살려주시라고. 그러니까는 너 똘비냐고 이름을 딱 묻더래요. 그래서 네. 똘비 맞다고. 그러니까 따라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따라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차를 타고 귀국까지 이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줬대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까지. 근데 귀국하는 동안 이분들한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었지만 이분들이 딱히 뭔가 대답은 안 해주셨대요. 그리고 한국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입국장 바깥으로 나오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서 계시더래요. 아, 아빠 보는데 막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지만 오늘만큼은 아빠를 보니까 눈물이 막 줄줄줄 나더래요, 진짜. 아,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아빠가 아이고, 야, 고생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 있는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랑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친구가 몇 번 접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오박자금, 그 다음에 아버지 사채빚
이런 거 정말 급할 때 친구가 돈을 좀 드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맙다. 진짜 내 아들한테 이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나중에 부탁 하나 드리면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네네.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받은 돈이 액수가 생각보다 좀 컸대요. 근데 근래에 그 녀석이 찾아와가지고는 돈을 좀 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님, 제가 똘비하고 평생 최고의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전 똘비라는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고마운 거죠. 이렇게 유복하고 번듯하고 잘 사는 친구가 캣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을 진짜 친구로 생각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알아요. 이 친구네 집에서 대학교 갔을 때 등록금도 계속 내주고 있고 예. 원룸도 잡아줬고 용돈도 주고 있고 다 알아요. 아버지도. 너무 고마웠을 뿐이에요. 그냥 고맙다. 그러니까는 친구가 그랬대요. 아버님, 똘비하고 저하고 평생 최고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에 동의해 주시냐고. 그럼 동의하지. 내가 자네 같은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진짜. 그러면서 돈을 아버지가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뭔가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 이 친구의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집은 아니었대요. 그 친구 집이.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이렇게 좀 수소문을 했대요. 아버지가. 그쪽 집에 혹시 무슨 동향이 있나.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어둠의 세계죠. 약간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많이 알만한 그쪽에 최고봉에 서 있는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저 집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남자더라. 그런데 남자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오려고 한다. 이걸 아버지가 알게 됐대요. 너무 느낌이 쎄해가지고 막 진짜 미친 듯이 수소문을 했대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우선환기였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놈이 본인한테 와서 한 말들이 하나하나 되게 의미심장했대요. 마지막으로 한 말들이.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아들이 출국을 한 거예요. 근데 출국을 한 곳이 하필이면 또 그쪽으로 유명한 나라를 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쎄해가지고 아버지가 돈이고 뭐고 필요 없고 막 무릎 꿇어가면서 막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했더니 아들이 수술 받으러 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아버지가 아무튼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지금 똘비를 빼내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까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빠. 그러니까는 세상에 참 미친놈 많다고. 내가 앞으로 너한테 좋은 애비가 된단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너한테 아무 그런 거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다. 아빠도 뭐 이렇게 돈 주니까 좋아해서 받았다만 아무튼 아버지가 너 한 번은 구했으니까 난 아빠로서 역할 다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또 갈 길 가시더래요. 되게 쿨하게. 똘비가 터벅터벅 본인 원룸으로 돌아왔대요. 원룸 와서도 되게 무서웠대요. 막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원룸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본인을 갑자기 납치를 해가지고 막 수술을 시키는 그런 악몽을 계속 꿨대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뭐 정신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친구들한테 몇 명한테 말도 하고 했는데 차마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이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 이놈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 하겠더래요. 무서웠대요. 그러다가 진짜로 우연히 아예 그쪽 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을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강남구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저기 뭐 경복궁 위에 뭐 어디 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쪽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본인한테 칼 들고 달라들었던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소개팅 자리에서 그 여자를 소개해준 여자친구를 다리를 놔준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저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보더래요. 저 그때 누구 소개해줘갖고 누구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저기 내 친구랑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냐. 그러니까는 그냥 뭐 아는 사이다 이러면서 얼버무리는데
딱 눈치만 봐도 이거 친한 사이 아니구나 싶더래요. 네. 그래서 나 지금 이런 일을 겪었고 나 경찰에다 지금 신고할 거고 아버지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당신도 거기에 얽혀 들어갈 준비해라. 그게 싫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나한테 아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협박을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정말 소름 돋는 게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도 친구가 섭외한 배우예요, 배우. 예.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들, 우연히 술자리에서 눈이 맞아서 사귄 여자친구도 있었고 소개를 받아서 사귄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친구랑 같이 있을 때 헌팅한 여자였고 친구한테 소개받은 여자였고 공통점이 딱 있더래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만났던 여자들이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고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은 게 다 친구가 의도한 걸 수도 있겠구나. 소름 돋네. 나는 도대체 이 친구한테 언제부터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이 대학교에 오게 된 것도 친구가 소개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교 원서 넣을 때 나름대로 좀 전략을 짜서 넣잖아요. 친구가 전략을 짜줬고, 여기 원룸 구한 것도 그렇고 크네. 나는 군대 가 있는 시간 제외하면은 이 친구 소나기에서 나와본 적이 없네 싶더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전화를 했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내가 죽든 뭐 어쨌든 상관없고 전화를 했대요. 그동안은 두려웠는데 지금은 분노였대요. 친구가 받더래요. 똘비야 받길래 막 욕을 했대요. 너 나오라고 지금. 네 배돼지 내줄라니까 나오라고. 네가 여자라고 새끼야. 네가 뛰고 오라고 이 새끼 하면서 막 욕을 쏟아붓었대요. 언제부터 내가 네 장난감이었냐? 사람 갖고 노니까 좋다냐? 하면서 막 쏟아붓었대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우리 만나자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멘트를 듣는데 갑자기 무서웠대요. 분노가 갑자기.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 통화를 할 때 원룸이었는데 잠깐만 이 새끼 여기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갑자기. 진짜.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너 안 만난다고. 야 됐어 나오지 마. 나 너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지 말고 얼굴 한번 보자. 네 전화 기다렸다고. 이 말을 듣는데 뭔가 본능적 느낌이 세가지고 네. 뭐 짐 챙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원룸에서 막 뛰어나갔대요. 신발만 신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골목 쪽 돌아가지고 저 멀리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친구랑 전화 끊었었고, 짐을 좀 챙겨야겠다 싶어서 원룸 근처로 되게 경계를 하면서 왔는데 이게 확실치 않은데 차가 2대가 와 있었답니다. 차가 2대가. 이게 원룸가는 아시죠? 항상 되는 차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근데 처음 보는 차 2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저 집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도 일단은 안 나갔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기가 시작을 하면은 그때 맞춰서 휴학계를 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휴학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 도시를 일단은 떴다 울더라고요. 연락처 다 바꾸고. 그리고 휴학을 하고 나중에 복학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다니나 안 다니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알아봤는데 이미 그 친구는 그 시간이 흘렀으니까 졸업을 한 뒤였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하고 연락은 더 이상 닿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참 소름 돋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지금 뻐꺼 형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준 게, 본인이 좀 나이를 먹어서 유명하다는 점집을 한 군데 갔었대요. 네. 근데 그 무당분이 진짜 되게 신기했대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것이 남자가 됐다고. 그게 보이나 봐요, 그분들한텐. 그러면서 야, 여자도 남자도 아니던 게 그래도 이젠 남자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다고. 그래서 이게 말은 장황했습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뻐꺼형 회사에. 이게 친구가 친구를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도 변질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들은 거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베프의 소원이었어요. 네. 맞죠? 네. 네, 저도 돌빈이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즘 또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한결같이 의리시켜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돌빈님.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동네꼬마님께서도 열심히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귀정님들 또한 동네꼬마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도 동네꼬마님도 더 힘을 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